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는 직선에 대해서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두 점이 주어진 경우. 공이 우리가 어떤 공식을 사용했냐면 아시다시피 y-y1은 기울기를 구하죠. 주어져 있으면 대입하면 되고 주어져 있지 않으면 구해서 대입하시면 되죠. 그리고 x-x1 이게 바로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이죠. 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냐면 이런 직선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이처럼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평행한 경우가 만날 수 있어요. 또 하나 어떤 경우죠? 맞습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직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 경우는 분명히 기울기가 틀려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평행한 경우는 뭐예요?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근데 일치하는 경우도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그러면 평행과 일치는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그 내용을 조금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경우에 있어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만나는 경우 중에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직인 경우예요. 수직인 경우. 그래서 이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나는 경우, 평행한 경우, 그리고 일치한 경우, 추가적으로 만나는 경우에 특수한 경우인 수직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 위치 관계는 여러분들이 꼭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치 관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직선의 평행 수직 조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m 프라임이라는 또 다른 직선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표준형 형태라고 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은 일반형 형태인데요. 사실 이 표를 다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일반형 형태가 어려운 사람은 표준형 형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반형 형태를 표준형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두 개를 다 하시면 문제를 굳이 바꿀 필요 없이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만나는 조건. 예, 그렇습니다. 기울기가 틀리면 되겠죠. 뭐 이거는 기본이죠. 평행은 당연히 M이 3개 쓰셨네요.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요. 역시 일치도 기울기는 같아요. 그러면 둘 사이 구별은 어떻게 하냐면요. Y절편으로 구별합니다. Y절편이 틀리면 우리는 평행이라고 해요. Y절편마저 똑같으면 우리 일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고 Y절편마저 똑같다. 그러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요. 특별히 이제 만나는 조건에서 우리가 수직인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직인 조건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수직인 조건이 될 때는요.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교과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얘를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좌표 평면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점 사이 그 수직일 때 조건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만나는 점을 원점으로 가져와요.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이 되게끔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되는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으로 이동을 시키면 적절하게 하나의 x점을 잡아요. 뭐 예를 들어서 1을 잡았다. 그러면 이때 좌표가 나오고 이 직선도 이런 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그걸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수직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은 안 외우셔도 되고 중요한 건 수직 조건에서는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일반형을 볼게요.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데 제가 이걸 만약에 표준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꾸겠죠.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c가 되는데 요게 기울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 했냐면 만나는 조건은 기울기가 틀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틀리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b분의 a하고 b'분의 a'이 틀리기만 하면 우리는 만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 A'과 B를 바꿔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분의 A는 B'분의 B가 틀리면 우리는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면 A'분의 A는 B'분의 B가 틀리면 우리는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반형 형태로요. 두 번째로 이제 평행 조건은 뭐냐면 얘가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얘가 기울기들이에요. 얘네들이. 정리하면. 그래서 A'분의 A가 B'분의 B하고 같으면 우리는 기울기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평행과 일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평행과 일치를 뭘로 구별하냐면요. 뒤에 있는 C'의 C가 틀리면 우리는 평행하다라고 하고요. C'의 C마저 똑같다. 그럼 우리는 일치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고, 마지막에 M'I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수직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잖아요. 여기를 다시 보면 마이너스, 요게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 이게 기울기니까. 그럼 정리하시면 AA'이 되고 우변은 BB'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AA' 더하기 BB'이 0이면 수직 조건이 되는 겁니다. 수직 조건. 다소 어려워요. 근데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특별히 평행 조건하고 수직 조건, 즉 이쪽의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을 좀 기억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은 점 2,5를 지나고 2x-y-1은 0에 평행하대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2x-y-1이 평행하다.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2x-1이 되죠. 그러면 이 2가 기울기예요. 근데 평행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기울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2x 플러스 y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한 점 2,5를 지난대요. 그럼 우리는 기울기가 2이고 한 점이 2,5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죠. 푸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첫째는 내가 직선을 이렇게 해놨다면 2,5를 대입하면 n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기울기가 2이고 한 점이 2,5를 지나니까 y-5는 기울기 가로 x-2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이고, 자, 우리가 지금 표준형 형태로 바꿨어요. 그냥 일반의 형태로 그냥 이 상태로 놓고 풀 수는 없냐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비례식이 같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2x-y 여기까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2x-y는 또 그 뒤에 있는 c만 틀린 거예요. 이 직선이 2,5를 지나는 거예요. 얘가 2일 때 얘가 5를 지나는 거죠. 그럼 c가 몇 나오냐면 1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2x-y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위에 있는 c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행한 조건이 이렇게 되고요. 수직인 조건입니다. 수직인 조건도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2x 빼기 1이 되겠죠. 2x 빼기 1이죠. 그럼 2x 빼기 1이면 수직은 어떻게 하겠어요?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즉 m은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럼 우리는 직선 어떻게 쓰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n이라고 써서 위와 같이 똑같이 2,5를 대입하시면 n의 값이 몇이냐면 6이 나오죠. 이 n이 6이에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기울기가 나오면 이렇게 되죠. y-5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x-1이라고 해서 정리하셔도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놓으시면 이건 답은 아니에요. 계산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문제를 푸시고 마무리는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예제 1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2번 같은 경우 일반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어요. 일반형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A 플러스 B 이 0이면 우리가 수직 조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2x-y가 1이면 여기 개수가 1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2하고 요 1 있죠. 마이너스 1인데 부호 빼고 1 두 개를 바꾸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를 x 플러스 2y 플러스 c는 0
이렇게 1과 2의 자리를 서로 바꾸면 됩니다. 단 가운데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요거 나중에 학교 나오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교과서 129쪽과 130쪽에 있는 문제 1번과 2번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y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에요. 일반 형태로 표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얘가 a'(x 플러스 b'(y) 더하기 c'은 0이면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수도 없이 많겠죠. 엄청 많겠죠.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두 식을 빼는데 어떻게 하냐. 앞에 수든 뒤에 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k배를 해주시면 돼요. 주로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이 문제는 첫째, 교점을 구하라는 게 자주 나오고요. 두 번째,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예제예요. 2x 플러스 y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리고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에요. 교점을 구하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하고요. x 빼기 y 더하기 2는 0에서 연립방정식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위에 식을 더하면 3x 더하기 3은 0이니까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때 y의 값은 1이 되나요? 그쵸? 예,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그런 식이 되는데 그 식은 이제 첫 번째는 교점을 하고 두 번째는 그 교점에서 3,4를 지나는 직선은 이건 교점의 방정식, 이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2x 플러스 y 플러스 1 더하기 k 그 t식을 써주면 돼요. 는 0. 그래놓고 3,4를 지난대요. x 대신에 3, y 대신에 4, x 대신에 3, y 대신에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6에다가 10, 11 더하기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그래서 k는 0이 돼서 k는 몇이 나오냐면 11이 되나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12를 대입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문제를 토대로 해서요. 여러분들 그 추가 문제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제공해 드렸던 거 있거든요. 그걸 아마 이 문제하고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요걸 지금 문제 다시 한번 가리고 그 문제를 프린트에다가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마지막 단원인